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아이가 어휘력이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쉽게 써놔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막 뭐 유치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얘기 나누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같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역지사지하는 식으로 너라면 어떻겠는지, 만약에 너가 어린이가 아니고 뭐 사장이라면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주면은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면서 얘기할 것 같네요. 너가 대통령이라면 어떨 것 같다? 이런 거 좋다. 네. 오늘부터 초등 논술왕이라는 이 책을 쓰신 최선민 선생님이자 최선민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문해력,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책 제목도 논술왕이잖아요. 그래서 논술왕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키워야 될 능력은 어떤 능력인 거죠? 논술. 일단 좋은 글을 쓰려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연습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자기의 지식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아야지 되는 게 첫 번째고, 왜냐면 글을 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도 그거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논리성을 갖춘 글을 쓰는 연습, 요렇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 같은 걸 통해서 배경 지식을 좀 확장을 해놓고 이제 논리적인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은 아주 좋겠죠.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 책보다도 신문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책 읽는 건 정말 기본이고 너무 중요한데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지문이면서도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어떤 책들은 이제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스토리 책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려운 어휘가 나오지 않는 책들의 경우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아이가 어휘력이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글에다가 많은 정보를 넣다 보니까 단어들도 조금 어렵고 신문을 읽으면 어휘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판타지 소설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또 조금 다르게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이 많고 그런 면에서 신문이 굉장히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신문만한 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제 신문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이런 걸 읽어봐라 하면서 고른다면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서 보여주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직접 고르셔도 좋지만 아이가 이제 재밌어하는 거부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패턴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적성이나 흥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역사 관련된 신문만 좋아한다던가 과학, 우주 이런 기사,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의 또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요런 데 우리 아이가 흥미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아이의 흥미나 좋아하는 영역을 파악하는 데도 또 신문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제 만약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로봇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는 모든 막 사진 자료가 들어있진 않으니까 성수 로봇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영상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로봇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그랬나 보다,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해 주나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교육감이어서 예산을 짠다면 교육청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은지,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는데 이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이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게 이제 비용을 대준다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교육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토론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쓸 건지도 얘기해보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사실 할 수 저도 있는 것 처음에 같아요. 딱 교육청 이거 딱 기사 제목을 네네. 읽어주셨을 때 막연하긴 했는데 네. 지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니까 의견이 생각이 나요. 네네. 처음에 의견이 생각이 안 났어요. 신문 기사 읽을 때 이제 역지사지하는 식으로 네. 너라면 어떻겠는지 만약에 너가 어린이가 아니고 뭐 사장이라면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주면은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면서 이제, 얘기할 네네. 것 같네요. 너가 대통령이라면 네네. 어떨 것 같다? 이런 거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노키즈존 뭐 네. 이런 것도 아이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키즈라 싫어하죠. 네, 노키즈존 같은 거 싫어하는데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너가 나중에 사장님이 됐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계속 말썽을 부리면 그래도 받아줄 건지 이런 이렇게 좀 역지사지할 수 있는 질문을 네. 계속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 못했던 관점을 또 배우겠다.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신문이 사실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 가감없이 보여주는 매체다 보니까 이걸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봐도 되는지 모르겠고 이 신문을 몇 살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초등 아이들은 뉴스 보여주는 거는 좀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신문 말고 뉴스요? 네네. 그러니까 뉴스를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전체적인 뉴스를 보여주면 이제 너무 뭐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던가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저는 그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뉴스를 아이들한테 통으로 보여주는 거를 네네네. 보여줘야 된다면 그 일부만 네.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문의 경우도 어른들 신문은 당연히 어차피 애들이 이야기의 내용도 너무 어렵고 네. 뭐 신문마다 이렇게 논조도 조금씩 다르고 맞아요. 정치적으로 네. 네,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들 위해서 나온 어린이 신문 어린이 신문은 이제 아무래도 언어 자체도 좀 더 쉽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어른들 신문 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문은 어렵고 힘든 안 거고 가고. 네. 그래서 거부감이 드니까 좀 재미있게 쓰여진 어린이 신문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신문 구독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신문 와서 쌓이기만 하는 것 같다. 종이 신문으로 구독하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문 모아놓은 책,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신문 관련된 책들 많지만 이제 선생님들, 이제 네. 아이들 직접 가르쳐 보신 분들이 쓴 책을 보면 네. 이제 아이들하고 묻고 답하기 좋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린이 신문이라는 게 신문사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이렇게 있는 네네. 신문사별로 네. 이제 어린이 신문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신문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 신문만 출간하는 곳도 있고 종류가 많군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나이에 네네네. 맞는 어린이 신문을 뭐 1년 구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네네네. 건가요? 그러면 이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배달 오고 이런 거 보통 똑같아요? 어린이 신문은 주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매일 오면 또 그거 언제 네네. 숙제처럼 다 하겠어요. 우리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식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대화하기에도 너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 신문을 그냥 어른이 같이 읽어도 네. 괜찮나요? 그쵸. 내용이? 네. 사실 구독해봐야겠다. 어른 신문을 좀 쉽고 간결하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네. 쉽게 써놔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막 뭐 유치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얘기 나누기에도 너무 좋고 네. 부모님들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들이 또 생기실 거예요. 네. 어린이 신문이지만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어린이 신문 구독은 초등학생 이전부터도 만약에 수준이 정도 된다고 하면 볼 수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구독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읽은 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환경을 세팅을 친해져라? 해주시는 거죠. 이제 네. 제가 이제 읽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보고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처음부터 뭐 신문 구독해서 그거를 다 완벽하게 잘 소화하기를 바라면 안 되고 처음에는 제목만 보다가 네. 이제 뭐 좀 재밌는 코너만 몇 군데만 보다가 이러면서 점점 이제 늘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 실력은 사실 되게 평생 가는 자산이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시고 끝낼게요.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교육의 이제 목적은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이제 자립이 가장 큰 목적인데, 이 글쓰기나 이런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거는 단순히 뭐 입시를 잘 보고 이거를 넘어서서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자립심을 갖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나만의 철학을 갖고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